부활하는 약은 이제 10년 후의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울지마 툰지를 보고 굉장히 신부님을 그리워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것이 막 울어요. 극장 갈 보니까 왜 옵니까? 질문했더니 두 가지 눈물의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반성의 눈물이었어요. 신부님을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는 눈물. 또 하나는 그리움의 눈물이었어요. 저런 리더가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움과 반성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영화는 단순하게 그 뭐 40만 50만 돌파하는 이런 영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그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영화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막 강연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 전에 4개를 더 만들었어요. 국민들 기억 속에서 신부님을 잊혀지지 않게 하게 한 방법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 이후의 상을 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한 인물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5편을 만든 건 이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도에 신부님이 돌아가신 10년이 되니까 이제 다시 이태석 신부님의 그런 그리워하는 부분들을 국민들로부터 소환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보니까 하루 끼니를 걱정 안 해야 될 애들이, 제가 여기를 한 4년을 다녔기 때문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의대생이 돼 있고 의사가 돼 있고 약사가 돼 있고 기자가 돼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신부님이 만든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많겠죠. 그런데 제가 가서 다 찾아낸 의대생, 의사만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일 것 같아요? 70명이에요. 70명. 인천국제고등학교에서 의대를 70명 갔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겠죠? 과학고도 마찬가지고. 그죠? 70명이에요. 근데 이것은 신부님이 2008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부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부님이 아이들을 대할 때 정말 사랑으로 대했던 부분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든 영화가 이 부활인데, 제목을 왜 부활로 전했냐면, 저 의대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저 가운데 제가 다 사준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제안했냐면, 신부님의 빈자리를 너희들이 채워야 된다 지금. 왜? 저 한센병 환자 마을에 대한민국에서는 울지마 톤줄로 인해서 이태석 신부님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추모의 열기가 뜨거운데, 정작 한센인 마을에는 신부님이 모든 사랑을 쏟아붓던 한센인 마을에는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빈자리를 가라 그래갖고 12년 만에 의대생들이 가서 한센병 환자에 진료를 해요. 진료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료를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와 앉으면 첫 마디가 그잖아요. 어디가 아파서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환자 진료할 때 항상 손을 잡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죠. 지금 저 환자들 다 언제 보려고 자꾸만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느냐.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고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신부님 진료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쓰신 책에 보니까 이게 써 있어요. 환자와 의사의 만남은 아픈 사람과 치료해준 사람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라는 얘기 써 있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하루에 그 선생님이 가서 저번에 진료 기록부를 보니까 하루에 본 환자가 250명이에요. 그것도 저분이 전문의 자격증도 없어요. 인턴 출신인데 인턴을 마치고 바로 갔는데, 환자가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내과, 외과, 피부과, 종합병원 수준의 환자가 들어오는데 8년 동안 의료사고가 한 건이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너무나 놀랐어요. 치료약도 부족하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 의료사고를 안 냈을까? 바로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 얼마나 고통스럽지, 얼마나 전쟁으로 무섭지, 얼마나 아프지, 이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환자 진료가 끝났는데 왜 한센병 환자한테 물어봤어요. 12년 만에 의사가 와서 당신의 손을 잡아줬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이거 꼭 제가 무슨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전율이 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대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신부님의 빈자리를 너희들이 채우고 지금 환자를 진료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신부님이 옆에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돌봐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부님이 돌아오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딱 거기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사람의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부활이었던 거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이런 사랑의 부활, 이것이 남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사랑의 부활이 돼야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태심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태석 신부님의 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이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word. How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n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Christ is the Lord. Oh, praise His name forever. His power and glory evermore, evermore proclaim. His power and glory evermore proclaim.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이 사진은 그 울지마투투를 만들 때 그 200장 사진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해석을 못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 준 사람한테 저 사진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의 발을 그린 사진이래요. 도화지에다가. 근데 보니까 이름이 써 있어요. 저렇게 그 보면은 그 여기 마리아라고 돼 있죠. 왼쪽 오른쪽 발 이렇게. 그래서 저기 뭘 그린 것이냐 그랬더니 한센병 환자의 발을 그렸대요. 한센병 환자의 발을. 그래서 이거를 왜 그렸냐 그랬더니 한센병 환자에게 신발을 시키려고 했대요. 이게 이제 그 공감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왜 그 발을 그렸냐 그랬더니 그게 지금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신발을 안 신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센병 환자들이 그 피부가 약해서 맨발로 걸어 다니면 발에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그걸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두면 발이 곪고 썩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잘라내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신부님이 생각한 건 뭐였냐면 저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신발을 신기면 발에 상처가 안 나겠지 이거였어요.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전쟁의 와중에도 시장에 가면은 우리가 신는 신발이 슬리퍼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사다 주면 될 일인데 왜 저렇게 맞춤형 신발을 만들었을까? 이게 또 한번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님 쓰신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들은 발가락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신는 신발을 신으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 속에서 하는 것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무엇을 해줘야 되지? 그것이 우리처럼 뭔가 준비하고 돈을 갖다가 막 주면 된다 이런 아주 그 뭡니까 짧은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처한 현실에서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지? 바로 그거였던 거죠. 학교로 돌아오면은 요새 학교에서 자살하는 어떤 극단 여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가서 그 친구들의 어떤 사연을 들어보 이제 그 유서 같은 걸 쭉 보면 뭐냐면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네,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에 힘내라는 이 세 마디만 해줘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신발을 만드는데 저 발이 어떤 발이냐면 이건 제가 찍은 발이에요.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행복하려면 저 발을 만져야 됩니다. 징그럽죠? 선생님도 가가지고 저 발을 만지기까지 한 이틀 걸렸어요. 전염이 되면 어떡하지? 냄새나고 더럽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저 발을 만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기냐면 저 한센병 환자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저 발에 손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저 발을 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친구 정말 바보 같은 짓 하네.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렇게 얘기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런 발을 만지지? 정말 훌륭한 학생이구나. 근데 이 훌륭한 학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뭐가 중요하냐면 저 발을 만진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믿어버려요. 왜 믿습니까? 저런 용기를 가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신발이 저 신발이에요. 저 신발은 뭐냐면 그 슬리퍼인데 뭘로 만들었냐면 폐타이어, 자동차 폐타이어를 잘라다가 만들었어요. 저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저 신발은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누군가 생각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자기의 일그러진 발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그 발을 딱 만집니다. 만져서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신발을 신겨서 주는 거죠. 저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본 인간의 사랑이었던 거죠. 저 사람들이 10년이 지금도 신부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부님이 돈을 많이 줘서 먹을 거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신부님은 참 대단한 분이라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신어라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신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지만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저희 바보 같은 삶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왜? 지금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왜 듣습니까? 저분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존경받고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온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영국에 있는 100년 된 신문사 사진에서 저 울지마 톤주라는 영화를 한 면을 전체로 틀어가지고 기사를 실었어요. 근데 저 일면에
그 제목이 뭐냐면은 21세기에 살아있는 성인이라는 제목을 딱 따른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 기사가 나올 때 제가 울지마튼주를 영어로 번역해서 내놓지를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기자 밑에 있는 기자를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영상만 봐도 눈물이 나고 해서 한국 사람 불러다가 통역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놀라운 것은 이 기사의 내용이 우리처럼 영화가 30만, 40만, 50만 유명하다 이런 영화가 얘기가 아니라 한센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썼어요. 근데 이 신문이 영국의 정치권을 들썩들썩했어요. 저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알통경이라고 영국 상원의원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생명운동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북한에서 식량 원조를 해달라고 여기 북한 대표단이 왔는데 그 대표단에게 울지마톤주 테이블 3개를 전달했다는 게 이 정치면 기사에 떴어요. 그래서 저분을 만난 거죠. 네,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데 왜 북한 대표단에게 식량 얘기는 안 하고 테이블 전달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번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국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네. 그렇듯이 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은 국경을 뛰어넘어서 종교를 뛰어넘어서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빈부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빠져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빠져드나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리더십 센터 5군데다가 테이블 보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5군데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정확한 사례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군데 그 리더십 센터를 갔는데 잠깐 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들 대학에서는 미래의 지도자가 될 학생들에게 봉사를 중요하게 가르친다. 입학 때부터 지원자의 봉사 경력은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 대학에서 지난 30년 동안 강조해 가르쳐온 리더십이 있다. 섬김의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섬김의 리더십은 권위를 앞세우지 않는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봉사한다.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완성한 로버트 그린리프다. 그가 쓴 책은 세계에서 200만 부 이상 팔리며 리더십에 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그린리프의 고향이다. 이곳에 섬김의 리더십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는 본부가 있다. 섬김의 리더십은 지금도 미국 100여 개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해 강의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 기업에서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다. 제작진은 그린리프 센터에 영화 속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골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치료 없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묻어버려요. Medication to stop the progress of the disease. 화면 속에 펼쳐지는 한 남자의 모습에서 그들은 눈을 떼지 않았다. 돌로 맞아가지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은 깊이 공감하는 듯했다. I was particularly touched by when the students were in the band was in the back of the truck and they were driving around through the village. It was really a scene of hope because I think too often Sudan has seen individuals with guns on the back of those same trucks. So the fact that they could then take the same vehicles and that same means to bring hope to the community, that was very inspiring. 켄트 키스 소장은 이 신부가 봉사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바꾼 완벽한 사례라고 놀라워했다. And he didn't do it by himself. And he didn't do it by issuing orders. He did it by working with people. And they could see what was needed. They could all be part of it. They felt ownership. It was we are doing it, not just one person is doing it. So I was very impressed with all the steps that he took
to identify and meet the needs of others. So it's a perfect example of what servant leaders do. 이태석 신부는 어딜 가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켄트키스 소장은 바로 이 점이 서번트 리더, 섬기는 지도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한다. Servant leader doesn't begin with his or her own knowledge or expertise or the program or the product. The servant leader begins by listening. That's how you link up. That's how you become relevant. If you're not really listening, you don't know what the person's need is, and you don't know how to address it. So you've got to start by listening.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신부의 모습도 섬기는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섬기는 지도자는 봉사하는 삶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ut the biggest impression, again, that I had from watching the documentary was not the tears and sadness after he died. The biggest message that I got, and I've watched it twice now, the biggest message I got was what a wonderful, joyful life he lived. And what a wonderful, joyful life we can live when we are like him, when we are servant leaders loving and helping other people. 자, 이 5가지입니다. 신부님의 삶을 분석해 준 것이. 이 5가지가 국경, 종교, 이념, 빈부의를 뛰어넘어가지고 신부님 생에 빠져드는 거예요. 신부님의 영상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신부님은 리더면서도 경청하는 지도자였어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좀 반대예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심을 다하는 지도자였어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뭔가 해주려고 하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널리스트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종을 하잖아요. 기자들이. 특종을 할 때는 기자가 기다렸다가 찍는 부분도 있죠. 아니면 제보가 와서 특종을 하는데 기다리는 부분도 내가 저것을 꼭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진심을 다하는 마음에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틀, 3일을 막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군가 제보를 받아서 특종을 할 때 제보를 하는 사람이 저 기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잖아요. 왜? 저 보도를 했을 때 나한테 피해가 안 오겠지 않았든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 진심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분은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나쁜 욕심은 없지만 좋은 욕심은 있었어요. 어떤 욕심?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시다가 40여들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 5가지가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 소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절대로 이태석 신부님을 영웅으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내가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분의 삶을, 영상을 본 분들이 영웅을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영웅을 만들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저분은 저 5가지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은 그 삶을 실천한 수도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불교신자가 이제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다닌 거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서 너 참 대단하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5가지가 신부님이기 때문에 남소단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하면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취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회사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는데 노조나 회사 측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협상을 하면은 싸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5가지의 삶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한번 살아보세요. 힘들 것 같습니까? 이게 매년 유엔에서 발표하는 행복지수의 국가 1등부터 10등이 전부 다 뭡니까? 다 북유럽 국가예요. 북유럽 국가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5가지의 삶을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리더가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제가 이제 재단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이제 재단 이사장을 맡았어요. 2020년도에. 근데 사실 이사장을 하기 싫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을 가서 막 부딪히는 게 제 원래 장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맡았어요. 맡았는데 맡고 나서 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재단이라는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온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재단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의대생들 이 포스터를 내가지고 신부님 제자 중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한 70명 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전문의 과정 가고 싶다면 이태리 에듀페에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그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님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였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다시 돌아와서 신부님처럼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수를 펼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내후년 되면은 의사가 한 40명이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뭐냐면은 신부님 아까 얘기 한센인 마을에 학교를 개교를 했어요. 개교를 했는데 120명 정원인데 막 280명씩 오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의대생들한테 그 한센인 마을에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시켰어요. 근데 작년에 놀랍게도 이 의대생들이 이 마을에 한센병이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렇게 뭔가 진심으로 막 한센인 마을에 투자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심을 갖고 대했더니.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한센인들이 쟁기를 소에다 걸어가지고 농사 짓고 있잖아요. 이거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발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왜 가능하나 봤더니, 우리가 가서 뭔가 끊임없이 찾아가고 던져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주민회의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뭔가 노력하는 걸 보여줘야지 저분들의 어떤 그 감사한 마음 전할 거 아니야 해가지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돈을 한 600만 원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내줬더니 저 소를 사고 쟁기를 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저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을 갖고 대했더니 진짜로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혁 신부님의 삶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봤더니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강연한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 아까 얘기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 이타심을 키우는 방법,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받고 훌륭한 리더가 행복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부활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성경 내용인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로 좀 해석을 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험난한 고발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전쟁터를 간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행복하니까 했던 거예요. 그 삶이. 그거 왜 행복하느냐? 내가 누군가의 진심으로 다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를 제가 깨닫기 시작했냐면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소유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얼굴이 웃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들을 막 했을 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믿어버려요. 이게 바로 이제 리더가 되기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봉사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그 분당에 있는 어떤 국제학교에서 저한테 끊임없이 자기 딸을, 왜 국제학교 다니는데 국제고등학교가 아니라 남수단을 보내려고 그래요. 저 위험한데. 왜 보내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되는, 딸에게, 고등학생 딸에게 체험을 하게 하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봉사라는 것은 어디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친구가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면 말 한마디 따뜻하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게 너 왜 그랬니?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하지만 그 친구한테는 그 물어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쟤는 나를 이해하는, 나를 도와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또 한 번 물어보면 뭡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하면은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힘내라는 얘기를 해준 친구를 영원히 뭐로 생각하냐? 리더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친구는 나를 도와주는 친구니까 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태석 신부님을 소개해준 이유였어요. 공감 능력을 통한 사람 간의 연결과 함께 나아가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태석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